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특히 오늘은 우리 항공모함, 바로 마덱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해양방위산업전에 출품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항공모함 모형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강력한 논평을 냈는데, 여기에는 정말 뼈 때리는 아픈 내용도 있고, 그리고 아주 가증스러운 내용도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F-35가 실전에서 처음으로 수호이 30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발트해 인근에서 미국의 최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와 러시아의 최신 4.5세대 전투기 수호이 30SM이 첫 대치 상황을 연출했다는 소식입니다. 결과는 F-35A가 퇴각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와 에스토니아 인근 발트해 상공에서 나토 공군의 F-35A 전투기와 러시아 공군의 수호이 30SM 전투기가 대치했으며, 러시아 전투기가 나토 공군 전투기들을 퇴거시켰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공개된 영상에서는 에스토니아 일대로 접근하던 러시아 공군 AN-12 수송기를 요격하기 위해 출격한 이탈리아 공군 QRA Quick Reaction Alert 임무 부대의 F-35A 전투기 2대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AN-12에 접근하자 러시아는 즉각 호위기를 보내 대응했습니다. AN-12는 발트의 에스토니아 영공 근처를 통과해서 러시아령의 칼리닝그라드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이탈리아 공군 F-35A 전투기가 AN-12에 접근하자 실탄인 공대공 미사일과 전자전 포드로 무장한 러시아 공군의 수호이 30SM이 즉각 차단 기동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공군 전투기는 해당 공역이 칼리닝그라드 인근으로 러시아 공역과 가깝다는 점을 인지하고 즉각 현장을 이탈했는데요. 러시아는 수호이 30SM이 F-35를 쫓아냈다라고 선전하면서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나토 소속의 스텔스 전투기가 해당 공역에서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과 대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실전 상황이었으면 근접 공중전에서 막상막하의 기량을 가진 두 전투기, 그렇지만은 원거리 전투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겠지만, 아무튼 두 전투기의 첫 대치, 앞으로 발트해에서 종종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실제 사진입니다. 수호이 30SM 러시아, 그리고 이태리 공군의 F-35A 이렇게가 지금 대치를 했는데, 이게 발틱 3국과 칼리닝그라드, 즉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있는 칼리닝그라드, 여기에 영토의 묘한 형상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러시아는 발트해로 통로가 하나 있죠.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과거에 레닌그라드라고 불렀던 바로 그 항구입니다. 바로 러시아의 전략 항구죠. 그런데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 본토에서는 끝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로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발틱 3국이 있죠. 그런데 그 발틱 3국을 건너면 다시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 도시 영토가 나오는데, 여기는 또 러시아령이에요. 바로 소련 시절부터, 또 그 이전의 러시아 시절부터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주둔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개의 중요 함대가 있었죠. 바로 발틱 함대, 흑해 함대, 그리고 태평양 함대. 태평양 함대는 블라디보스톡이니까 관계가 없었는데, 이 흑해 함대는 바로 크림반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와 영구 임대 계약 비슷한 것을 맺고, 이 흑해 함대는 크림반도에 계속 주둔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대 맺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하고 가까워지니까 이제 그냥 2014년도에 크림반도 쳐서 그냥 병합해 버렸는데, 그리고는 이 북부 지역 북유럽을 담당하던 이 발틱 함대, 여기는 이게 중간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애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칼리닝그라드만은 남겨두고 독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칼리닝그라드는 발틱 함대의 기지로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본토하고는 뚝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본토에서 이 칼리닝그라드 쪽으로 가던 AN-12 수송기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일단 나토 입장에서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여기는 지금 나토로 들어왔지만 굉장히 군사력이 약하죠. 그래서 나토 군들이 순환해서 여기 가서 지켜줍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는
독일의 유로파이터 전투기들이 와 있었는데 이제 빠지고 이번 달에는 5월 달부터는 지금의 당번은 이탈리아 공군의 F-35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AN-12가 산트페테르부르크를 지나서 이렇게 오니까 요격하기 위해서 F-35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F-35가 가니까 이 칼리닝그라드 쪽에서도 수호이 30 SM이 온 겁니다. 그런데 곧 이 에스토니아를 지나면은 곧 또 칼리닝그라드가 되죠. 그래서 F-35가 자신들이 지켜야 되는 담당 구역인 이 발틱 3국의 이 영역을 지날 때는 요격을 해서 AN-12를 요격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칼리닝그라드가 가까워지니까 여기 또 러시아 영공이죠. 그러니까 돌아 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우리가 F-35 쫓아냈어. 이제 이렇게 아주 대단한 홍보를 했는데 이렇게 쫓아냈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수호이 30 전투기에 날개 끝에다가 굉장히 큰 뭔가 구조물, 미사일도 아닌 것이 뭔가를 달았는데 이게 바로 전자전 포드예요. 그리고 이 밑에 미사일이 하나, 공대공 미사일 보이는데 형상이 알라모, R-27 알라모 미사일의 형상인데 또 이 기수가 조금 더 달라요. 이게 알라모 ET 버전입니다. 알라모는 기본적으로 세미 액티브 레이더 유도 방식의 그 미사일인데 이 알라모 ET 버전은 사거리는 길면서 그러면서도 열추적 미사일, 적외선 추적 미사일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거리는 아주 길면서 뭔가 스텔스한 그런 전투기에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열추적이니까 스텔스라도 뒤 배기구에서 열어 나오니까 이런 사실은 좀 이 안성맞춤형의 미사일을 달고 나왔다라고 평가가 되고 이 수호이 30 SM은 수호이 30 전투기를 수호이 35 전투기의 기술로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수호이 30 전투기 한번 생산했다고 처음에 30년 전에 생산한 거 지금까지 계속 쓴다 이건 아니죠. 중간에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 업그레이드 할 때 수호이 35의 최신 기술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호이 35의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이긴다? 이 장면에서 누가 이긴다 할 수가 없죠. 왜냐? 사실 뭐 둘 다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딱 되어 있으니까 쳐다보고 그냥 눌러버리면 미사일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이 상황에서 먼저 누른 사람이 이기죠. 그런데 원거리에서 공대공 붙어버리면은 사실은 이 F-35는 아주 멀리서 200km 이상에서 이 수호이 30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수호이 30은 한 50km 이내로 들어와야 F-35를 볼 수 있으니까 원거리에서 붙으면 뭐 F-35가 압승을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영토의 생긴 형상 때문에 칼리닝그라드 러시아 영공 접근하니까 F-35가 피해준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하고 있는 러시아의 정신 승리가 재밌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국은 항공모함을 향한 큰 꿈을 꾸지만 그것을 만들 돈이나 기술은 없다는 중국의 도발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항모는 중국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조롱도 섞여 나왔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사출기 방식의 항모로 계획을 변경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이 이번 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에서 항모 모형을 제시하며 항모 보유국으로서의 큰 꿈을 꾸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만들 돈이나 기술은 없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항모는 중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1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과거 4만 1000톤급과 7만 1000톤급 항모 두 가지를 구상했었다라며 미국이 기꺼이 기술을 제공하더라도 한국이 계획한 비용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꿈에 불과하다라며 한국은 중형 항모를 가질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매체는 이번에 공개된 모형과 CG를 보면 중간에 작은 드론 데크와 흘수선의 작은 데크도 보이던데 이것은 마치 일본의 2차 대전 때의 항모인 아카기의 3층 비행갑판 디자인을 개성한 꼴이다 라며 현대중공업의 항모 모형을 조롱했습니다. 매체는 현대나 대우 모두 항공모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어 해외 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라며 두 업체의 계획의 차이가 너무 큰데 이는 한국 해군이 항모의 임무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독도급의 경우처럼 한국인들은 그 배를 만든 뒤에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지도 않았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매체는 한국 그리고 일본의 이러한 경항모 구상에 대해 중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며 그들은 진정으로 강력한 함대를 구축할 능력이 없다라고 꼬집었는데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그들이 승인한 함재기 구입 비용은 20억 달러에 불과하다라며 한국의 경항모가 건조되더라도 실을 항공기가 부족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도 조롱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조롱은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항모의 능력 부족을 잘 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CVX가 정말 주변국을 견제하고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밥콕과 협력해서 사출기 방식의 정규 항모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밥콕이라는 설계 회사하고 현대중공업이 협업해서 만든 이번 제안이에요. 그래서 뭐 형상을 보면 앵글드 덱 아닌데 그냥 앵글 덱처럼 생겼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느려가지고 좌우를 늘려서 헬기나 비행기를 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쫙 달려서 스키 점프대를 통해서 이륙하는 이런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길이가 260m 이상 한 280m 정도 뭐 이렇게 되죠. 뭐 언뜻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밥콕이라는 회사와 제휴해서 이런 형상을 만들었고 대우조선해양은 이탈리아의 핀칸테리하고 협력해서 그냥 사각형, 직사각형짜리 일본의 이즈모, 미국의 와스프, 아메리카급 하고 똑같이 생긴 뭐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비웃는 겁니다. 아니 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이미 지금 기본 설계하고 있으면 개념 설계 중이면 뭔가 지금 해군이 원하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경쟁하고 있는 두 업체가 이렇게 다른 형상을 낼 수가 있냐. 이 말은 한국 해군은 생각이 없다. 도대체 뭐 해야 될지 자신들도 모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이 한국 해군은 이 항공모함을 만들 돈도 기술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인 사출기. 그 사출기를 만들 기술은 없죠. 그래서 제가 연구 영역을 수행하던 그때도 미국으로부터 사출기는 구입한다. 라고 대우조선해양하고 협업해서 해군에다가 제안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해군도 그것을 픽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 해군은 과거 4만 1000톤에서 7만 1000톤짜리를 만들어 구상했었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연구 영역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안으로 7만 1000톤, 2안으로 4만 1000톤을 했었는데, 그거 다 사라지고 지금 이런 거 두 개가 경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들도 뭐 해야 될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강력한 함대를 가지고 싶은 의지도 없다. 맞습니다. 강력한 함대는 뭡니까? 가장 강력한 함재 전투기를 탑재하고 그리고 현대 공중전에서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뭐겠습니까? 조기경보 통제기죠. 우리 한국 해군은 조기경보기 이런 개념도 없어요. 전투기를 운영 안 해봤으니까 전투기가 뭔지도 몰라요. F-35,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 그 차이점도 몰라요.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경보 통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몰라요. 그걸 지금 꼬집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강력한 전투기인 F-35C 그리고 E-2D 조기경보기 백을 받는 이 방공전투기 패키지가 얼마나 강력한데 이걸 일부러 안 한다라는 거를 꼬집은 거죠. 그래서 저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왕에 우리 해군이 밥콕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지금 협업한 걸 보았으니까 밥콕이 이번 퀸 엘리자베스의 첫 번째 임무 작전 바로 동아시아 3개월 작전을 마치고 들어가면 퀸 엘리자베스를 사출기 장착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개량을 하는 게 밥콕이 하는 겁니다. 사출기 그들이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밥콕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그냥 사출기 하자. 조기 경보기 없는 이런 항공모함이 밖에 나가서 생존할 수 있냐? 생존 못한다 이겁니다. 이런 정상급 국가들하고 경쟁해서는. 그럼 우리 연안에서 조기 경보기 백업 받고 작전한다면 그러면 굳이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뭘 합니까? 벙커버스트도 안 되는 이런 F-35B를 갖다가 이거 완전히 그냥 명품 욕심인 것이죠. 그래서 기왕에 이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 조기 경보기 탑재할 수 있는 사출기로 가자. 밥콕하고 현대중공업 잘해서. 그래서 또 비웃습니다. 중국은. 저는 뭐 이런 거 비웃는 거 보면 사실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이건 맞다. 자, 카이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국 해군 함재기 F-35B 가격을 대당 1억 달러라고 이야기했죠. 말이 됩니까 이게? 대당 1억 8천 달러?
1억 8천만 달러, 1억 7천5백만 달러 이런 식으로 영국과 싱가포르가 계약을 했는데 이걸 대당 1억 달러 이렇게 하니까 중국은 함재기 예산을 20억 달러밖에 안 했다. 그럼 이렇게 큰 항공모함 만들어가지고 함재기 20억 달러면 거의 10대도 안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실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예산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밥콕이나 핑칸티엘이나 이런 데 기술 자문 받아가지고 지금 모급 제출하니까 걔들은 기술도 없고 돈도 없다라는 비아냥을 듣고 더 뼈아픈 비아냥은 뭐냐? 스스로 강력한 함대를 만들 의지도 없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그 의지보다는 그냥 항공모함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항공모함 전단장 하나, 준장 하나 만들고 함장도 대령자리 하나 만들고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오직 이 욕심밖에 없어 보이는 우리 해군의 생각.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 보입니다. 왜? 저는 한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구 영역을 직접 수행했던 책임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연구 영역 중에서 이 개념 연구 파트, 전략 파트를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해군하고 수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생각 없습니다. 정말 엄연한 현실입니다. 밀리터리 매니아 여러분들 설마라고 생각하시겠죠.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중국의 이 비아냥이 정말 마음 아프지만 일부 사실인 일부라고 제가 좋게 표현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해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진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중국 항모 전단하고 싸워서 지지 않을 그런 사출기 달린 정규 항공모함 한번 가봅시다. 우리 여론이 도와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